농부 황소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제법 추워졌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은 복숭아 가지치기에 있어서 강전정, 약전정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강전정은 무엇이고 약전정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전정은 가지를 좀 많이 잘라낸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약전정은 조금밖에 안 잘라낸다, 그런 뜻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나무의 수세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수세가 너무 세고 강하면은 약전정을 해줘야 되고, 나무가 이렇게 수세가 약하고 잘 자라지 않는 나무들은 좀 강전정을 해서 나무를 좀 이렇게 성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강전정을 하면은 가지를 많이 자르면은 그 해에 새순이 많이 돋아나고 영양 투입과 그 관계없이 말이죠. 그리고 나무를 많이 자르지 않는 약전정을 하면은 그만큼 세력이 좀 이렇게 안정화되어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세에 따라서 강전정과 약전정을 하게 되죠. 근데 나무의 수세가 좋고 나무가 잘 자라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나무가 잘 자란다는 뜻은 나무 자체가 잘 자란다는 뜻이죠. 이 가수농사는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나무도 키워야 되겠지만 나무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 가위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품질의 가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수세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로 나무의 수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물론 나무의 수세 조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동계 전정하는 시절이니까 이 정지 전정으로서 나무의 수세를 조절하는 방법은 바로 절단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것으로 나무의 수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무의 가지를 많이 잘라내면은 그만큼 반발력이 생겨서 그 해에 봄에 신초가 아주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뻗어 나온답니다. 또 약하게 자르면은 그 강한 반발력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세가 강한 나무는 약하게 잘라주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좀 강하게 잘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강전정을 하고 또 어떻게 또 약전정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복숭나무는 이제 2번 주지로 키우고 있는 나무인데 이 전체를 다 전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힘들고, 요 앞에 있는 가지 척지에서 나온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 가지는, 이 복숭나무는 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고 약간 강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전정을 실시하지 않고 약전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수세가 세고 약한 것을 또 어떻게 또 판별을 하는가 하면은 30cm 이상 긴 가지, 장가지가 너무 많으면은 세력이 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긴 가지가 적고 단가지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면은 그 수세가 안정되어 있거나, 또는 하속성 단가지, 짧은 단가지보다 더 적은 결가지가 있죠. 꽃눈만 있는 그러한 것을 하속성 단가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속성 단가지가 있는 나무는 수세가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거의 수세가 약한 강한 그런 나무인데 비교적 약하게 전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전정하는 방식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절단 전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이 결가지를 거의 다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만 절단하는 그 정도의 전정을 실시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끝은 위에 그 벌레 피해가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상태에서 잘라 주게 되죠. 항상 가지의 끝은 아래쪽에 잎눈을 놔두고 잘라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하향지 아래로 나와 있는 가지도 잘라주고, 그리고
요거는 좀 애매해요, 그죠? 애매한데 아래로 처진 듯도 하면서 옆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짝 자르지 않고, 왜냐하면 이쪽 부위에 결가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서 잘라서 이 아래쪽에서 그 잎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결가지를 더 뻗게 하고, 또 이 주변에서도 이제 결가지가 또 나오면은 내후년에 쓸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강전정을 한다면 한 이 정도, 조금 더 짧게 또는 이 정도에서 잘라주면은 또 강전정이 되겠죠. 그리고 덕면에 나와 있는 이 가지도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벌레 피해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예, 잘라줍니다. 대체로 이 끝부분은 이 정도만 이렇게 실시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약전정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강하게 한다면은 이쯤 결가지를 좀, 이게 좀 굵잖아요, 그죠? 굵기 때문에 여기를 결가지로 쓰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준다든지, 또 여기도 그냥 두어도 가위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눕히면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제 덕면에 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전정을 한다면 또 여기를 잘라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전정과 강전정은 얼마나 짧게 자르느냐 길게 자르느냐, 또는 결가지를 많이 남기느냐 또 적게 남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강하고 약하고 조절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척지도 제법 길죠. 이 상태에는 보통 이제 수평으로 나오다가 이 아래쪽이 쳐져 있어요, 그죠? 작년에 여기서 가위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가 조금 위로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 주어서 가지가 처지지 않고 쭉 뻗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부터 이제 2차 성장한 가지이기 때문에 잘라주고, 예, 요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전정이 되는데,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강하게 전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끝부분을 이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게 되면은 예, 강전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강전정은 가지를 짧게 잘라서 들어가거나 결가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잘 보이시나요? 이 부분도 뭐 일반적인 약전정일 경우에는 한 이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강전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를 한번 잘라 준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이렇게 잘라 준다든지,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위로 솟구친 요 가지를 두고 이런 식으로 잘라 주면은 아주 강전정이 되겠죠. 이렇게 절단해서 앞으로 단축 전정해 들어가는 것도 강전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 자, 일반적인 전정은 이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고 이렇게만 해주면은 예, 전정이 끝났어요. 요거는 약전정이죠.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간다는 의미는 예, 역시나 이 부분 잘라서 강하게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조금 단축해 주면은 요거는 좀 더 강해졌죠. 예. 예, 이렇게 강전정과 약전정은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해서 수세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나무가 수세가 너무 세 가지고 이 덕면에 만약에 이제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근데 또 겨울에는 그 도장지를 안 끊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세가 너무 센 나무는 겨울에 또 강하게 절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는 겨울에 전정하는 것도 좋지만 여름에 또는 봄에, 그때 덕면에 올라와 있는 도장성 가지는 미리 절단을 해주거나 유인을 해주거나 적심을 하거나 해서 예, 수세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수세가 강한 나무들은
봄, 여름에 적심이나 하계 전정을 통해서 수세를 조절해 주는 것이 동계 전정에서 엄청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나무 수세에 따른 정지 전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전정, 약전정, 이 강약을 조절해서 나무의 수세를 조절하는 그러한 정정법이었습니다. 내일은 각도에 따른 나무 수세 조절 방법. 예, 각도에 따라서도 나무의 수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예, 내일 저녁 7시에 영상을 올릴 테니까 오늘 구독 꼭 누르시고 내일 그 영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도 복숭아 농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